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나랑 다를 게 없는 위치에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부자가 돼 있는 경우를요. 분명 나랑 같은 선상에 있던 그저 평범한 학생, 평범한 직장 동료였을 뿐이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부자의 반열로 올라가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도서, 레버리지,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결단, 이 세 권의 책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전에 겪은 성격 변화 3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부자가 되기 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맥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이런저런 모임을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사람이 능력이 없다면 그 관계는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맥에 관한 내용에 대해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자 가수 박진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귀느라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도와줍니다. 실력을 키우고 몸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우선적으로 두세요. 인맥은 짧게 보면 도움이 되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실력을 키우고 내가 무엇을 잘하게 되면 언젠가는 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길게 보세요. 사람 만나는데 시간 쓰고 돈 쓰고 몸 쓰고 건강 악화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실력을 믿으세요. 성실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맥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본인의 실력이 정점에 도달해서 더 크고 좋은 환경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인맥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진영의 조언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맥이 아니라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견디고 실력을 쌓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교제를 완벽하게 끊고 하고 있는 일도 철저히 정리하여 생활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거의 모든 시간을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수입이 없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수한다면 24시간을 손에 넣기란 의외로 간단하다. 친구와 함께 안락한 날만 보낸 사람은 갑자기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로움을 감당하지 못한다. 애초에 뭘 해야 할지를 모르니 그저 단골 술집에 들러 좋아하는 술이나 안주가 나오면 기뻐하는 발전 없는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단골 술집에서 친한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다가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인생이라면 고독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후회 없이 살았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혼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좋은 고독과 나쁜 고독의 갈림길이 나뉜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면 교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리하면서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 우정과 연애도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나는 콤비와 트리오라는 조합을 상당히 좋아한다. 실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2인조, 3인조로 일하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각자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혼자서 충분히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끼리 팀을 짰을 때 콤비나 트리오는 저력을 발휘한다. 이 책의 저자는 혼자 잘 설 수 있어야 함께 잘 설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홀로서기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인간관계와 인맥은 실력이 있다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키워보세요. 철저하게 실력자가 되어보세요. 20대는 가난한 게 용서가 되지만 늙어서 가난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탓이 됩니다. 40대 혹은 50대 이후를 편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반드시 기술로 바꾸셔야만 됩니다. 부자가 되기 전 90%가 겪는 성격 변화. 둘째, 실행력이 강해진다. 보통 사람들과 부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실행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부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부지런하다는 것과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 못하신가요? 그럼 퇴사라는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면 직장을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유튜브나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여 부수익을 창출하고 본업보다 부업의 수입이 높아지는 시기에 미련 없이 퇴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구 신사임당 주원규 PD님도 한국경제TV를 다니며 180만 원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PD님은 스튜디오 렌트와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시도하며 부자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고 그 결과 180만 신사임당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행과 추진력이 없다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노력하고 있지 않거나 꾸물거리고 계신다면 어설픈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어설픈 완벽주의가 성공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완벽주의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해. 아직 계획 단계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해. 이런 말들을 호기롭게 내뱉지만 결국 1, 2년이 지나도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어설픈 완벽주의로 인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론 무어의 결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당신이 뜸들이기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면 이 문제의 절반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자주 하시나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길 원하시나요? 뜸을 들인다는 건 천천히 준비한다는 뜻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뜸들이기를 멈추세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세요. 정신 차리고 즉시 가장 중요한 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 무엇보다 서둘러 일을 끝내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뜸들이기를 할수록 시작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움직이는 몸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휴식을 취하는 몸은 계속해서 휴식을 취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뜸들이지 않고 게을러지기 전에 바로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평범했던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실행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 90%가 겪는 성격 변화. 셋째, 돈보다는 시간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유한한 자원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죠.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의 결과물입니다. 나폴레옹은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암울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모두 150만 재테크 유튜버 김 작가님을 아실 겁니다. 김 작가님이 영상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느꼈고 시간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데 크게 비용이 들지 않았고 게스트를 모시고 1시간을 인터뷰를 하면 3개의 영상으로 나눠 제작할 수 있어서 그 효율성이 크다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일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도 유튜브 영상은 여기저기 노출되면서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요. 김 작가님은 100만 구독자가 넘었을 때도 편집자 1명과 김 작가님 단 2명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 작가님은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지만 편집은 과감하게 편집자를 고용하고 자신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더 좋은 질문과 영상 퀄리티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었죠. 이런 김 작가님은 현재 월 수입 1억이 넘는 부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김 작가님의 행동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론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에서는 레버리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미래 성장과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뜻입니다.
세계 최고의 주식 부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 전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쓰시고 꼭 레버리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기 전 90%가 겪는 성격 변화 3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 인맥 관리를 정리하고 스스로 실력을 쌓는다. 둘째, 실행력이 강해진다. 뜸들이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긴다. 셋째, 돈보다는 시간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이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 진심으로 도움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